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경사노위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모든 결정을 한데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했던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의사결정이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을 할 때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에 도달한 모든 사람에게 큰 박수를 보내는 것처럼요. 지금 마라톤 회의를 하는 분들이 함께 결론을 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완전하지 못하고 잡음이 섞인 결론이라 할지라도 국회가 아닌 대화기구에서 나온 결론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번에 담배 끊는 사람과 놀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요즘은 빚 없는 사람과는 놀지 말라는 말이 있답니다. 저는 빚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노셔도 됩니다. 먹고 살기 빡빡한 세상, 빚지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능력은 그 빚을 갚는 능력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연체 전부터 연체 후까지 단계별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들의 금융권리를 지키기 위해 늘 앞장서는 분이죠.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김득희입니다. 대표님도 빚 예, 있습니다. 아유, 그럼 오늘 놀아도 되겠네요. 방송해도 되겠습니다. 아, 요즘 진짜 빚 없는 사람 없어요. 없을 겁니다, 아마. 아, 그게 굉장한 위로가 된다니까요. 예. 네, 그렇지만 갚아야 됩니다. 4천만이 다 채무자죠. 아, 4천만이 다 채무자라고. 저는 4천만 원 빚이 있다는 얘기를 줄 알고 뭐 굳이 그렇게 비용까지 안 밝히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개인 채무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채무자 아닌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이번에 개선 방안에 해당되는 개인 채무자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빚진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관리를 체계적으로 4단계로 하겠다라는 것들인데 네. 연체 위기자, 연체가 우려되는 상실 지원자, 그다음에 연체 90일부터 채무 상각 전 시기의 연체자, 채무 상각 이후 다음 상환 불능 이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연체 90일 이전에도 채무자로서 관리되시는 분들은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소득을 상실했다든가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든가 그래서 도저히 이자 낼 수 없는 사람들 네. 이분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겠다라고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그전 제도. 분리는 되어 있는데요. 네네. 사실 30일, 90일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채무 조정을 안 해줬죠.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왔는데 중환자가 되고 나서 치유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초기부터 응급을 발생했을 때부터 관리하겠다라는 면에 있어서 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중요한 게 신용인데 네. 이게 사람 사이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이 한 번 떨어지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문제는 일상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주변에 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환자가 되기 전에 빨리 이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마련해 준 게 이 제도인데요. 원래는 그러면은 뭐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습니까? 지금 30일, 60일 이렇게 끊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상각 채권에 한해서만 네. 상각 채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6개월에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6개월 이상 연체자들 6개월 이상 연체자. 이 사람들과 1년 사이에 있는 연체자들을 이건 돈 못 받을 걸로 보고 아하. 상각을 합니다. 네. 요 금액만큼만 원금에서 감액해 주는
그러니까 사실 딱 아파가지고 이제 막 숨이 헐떡거릴 때까지 단계에 가야지 채무를 면제해 주었던 것들이었는데 이 부분을 앞당겨가지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쫓겨났다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소득이 줄어들던 사람들은 연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갚을 길이 막막했는데 채무 조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90일이 안 됐다 하더라도 유예를 해주는 거죠. 네, 최대 네. 6개월까지 유예를 해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미상각 채권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연체가 발생이 6개월이 지나야지 상각 채권인데 그 네. 이전 채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원금을 미상각 채권에 대해서는 조정을 안 해줬는데 이것까지 일정 정도 30%까지는 조정해 주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핵심과 혜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에는 이제 조치들이 취해졌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연체가 발생했을 때 며칠까지는 어떻게 하고 며칠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네. 그냥 관리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연체가 발생되면 일단 우리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뭐 5일 연체를 하더라도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갚고 오시라. 그런 금융기관에 이렇게 그렇죠. 하고요. 연체 30일을 하게 되면 이 단계 연체가 전 금융기관에 정보가 공유되고 중요한 건 기한이익 상실이 됩니다. 이 청취자님들 기한이익 상실을 또 어렵게 생각하실 건데 기한이익 상실은 뭐냐 하면 은행하고 내가 10년을 대출을 갖기로 약정을 했지만 이자가 연체가 되는 순간 30일 연체가 되는 순간 내가 원금 전체를 갚아야 되는 이 상황이 발생이 되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전에는 이자에 대한 연체를 냈는데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무서워요. 이자가 폭탄이 되는 경우였고요. 그럼 우리 대출자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게 연체 60일 되면 금융채무 분리이행으로 등록돼서 옛날 불량거래 등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등도 급락이 되고 이게 있으면 보통 취업 등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불법적으로 빚을 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경우들이 생겨서 정말 삶이 나락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나온 개인 채무조정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서민들의 금융정의를 늘 부르짖는 우리 금융정의연대 대표로서 이번 제도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네. 것 같은데. 저는 그전에는 나올 때마다 이게 불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90점 A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시급했던 게 중환자들이었거든요. 네. 그 중환자들이 호흡기 꽂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이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출 낼 능력이 안 돼요. 근데 금융회사를 찾아갔는데도 채무가 조정이 안 되고 90일까지 연체 넘어오시면 그때 가서 해주겠다.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돼서 이자의 이자 배보다 배꼽이 더 꺼진 네. 상태에서 원금보다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이제 조기에 대응할 수 있어서 저는 90점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와, 90점. 아주 드물게 높은 점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점수를 맞은 제도가 서민들의 빚을 어느 정도 채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제도라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90점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그 기존에 있었던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좀 문제가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될 그렇죠.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대출은 그러니까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신복이었고요. 아니면 채무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만 상환하고 자녀 채무를 면책해주는 회생 파산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연체가 오래 이러고 나서 이제 물에 다 빠져들고 있을 때 건져가지고 너 얼마 정도 갚을 수 있어. 갚는 조건들을 제시해서 이것도 안 되면 거부했던 것들이었는데 이건 처음부터 연체 관리를 조정해 주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줬습니다. 이번 제도 내용 중에 이제 연체한 지 90일이 지난 경우에도 채무 원금, 그러니까 빚진 돈의 원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채무 원금 면제를 노린 고의적인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의적 연체 시에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든가 그다음에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엄밀히 조사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을 다 던기고 고의적으로 지연 연체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계 좀비에 관한 재산까지 저는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게 뭐냐면 등록금 우리 대학 등록금 신청할 때 네. 자, 개인정보 동의하면 부모, 그 다음에 자녀, 이 재산들 다 공유해서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몇 등급 나누는 방식처럼 그냥 단순히 혼자의 채무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 자산까지 봐서 좀 같이 연동해서 본다면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런 것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면 어떡하죠? 예를 들면 자녀가 있지만 부양을 하지 않고 뭐 인연을 끊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구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했던 자녀라든가. 충분히 이야기하면 소명을 하면. 한다면. 네, 근데 그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제가 지금 그냥 제한적 측면에서 이걸 뭐냐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들이 주요 네. 논리들이 고위 연체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넣어서 반격을 하고 그동안 이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마다 반격을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한적 정책으로 좀 드리는 거지 이걸 뭐 정부가 이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꾀병 부리는 환자들 때문에 예. 진짜 아픈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꾀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 아픈데 아픈 아프다고. 것처럼. 그게 거짓말하는 꾀병 분들. 아니에요? 그런 꾀병이 아니고 거짓 위장 환자죠. 보험금 타려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안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모럴 해저드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우리 개인 채무자들을 도와주는 것과 함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핀셋처럼 꼬집어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리 해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정말 암담하고 절망적인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뭐 특별 감면 프로그램이 신설됐더라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번에 문제점들이 뭐냐면 돈 갚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조정을 해준 거였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 게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에게 특별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첫 번째가 기초수급자. 이건 장애인 연금 수령자. 네. 이분들은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한해서는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 원금의 80% 최대는 90%까지. 네. 그다음에 올해 2월 달로 장기 소액 연체자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상시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1,500만 원 이하에 있는 10년 이상의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 채무 원금의 7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이제 상시화했다. 이 점에 있어서 높게 평가합니다.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거네요. 네. 맞춤형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모럴 해저드 얘기도 했는데 빚을 연체하기 전이라도 직장을 잃거나 갑자기 경제 생활에 큰 변동이 오면 이런 원금 상환 유예도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연체 전 연체 30일, 연체 90일 이전에는 감면 혜택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시적 소득이 중단으로 인해서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네. 폐업자, 그다음에 아픈 사람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그리고 대출 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 이런 사람들이 구제가 필요한 것을 인정될 경우에는 네. 대출을 6개월간 최대 유예해 주는 것들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걱정했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한국이 과감한 채무조정 제도를 가지게 된 건 전략적 파산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 김두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정성이 있고요. 제가 누누이 주장했던 게요. 제가 한국생명에서 대출 담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는 게 회생이나 지원하고 신용회복 들어가는 게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까지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진지하게 채무 조정을 해줬다면 네.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로 공격을 하면서 이 제도가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출 이해만 해줬으면 기초수급자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초수급자로 가게끔 보고 기다렸다가 네. 기초수급자가 되니까 이제 와서 너 대출금 유예해 줄게. 연체가 오래됐으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신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최종구 위원장이 정확하게 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이슈로 우리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해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대책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그동안 이게 탕감이라든가 조정이 안 됐던 이유가 도덕적 해이. 이 부분들을 많이 들고 나와요. 지금 실은 저희들이 2017년도 11월 달에 금융정의연대가 글로벌 리서치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장기 부실 채권 소각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을 때 네. 반대가 57%, 찬성이 40%.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했는데도 도덕적 해이를 의뢰해서 이 돈은 갚아야 된다는 우리 국민성이 아주 강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정부 당국자들이 머뭇머뭇거렸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헛발질 대책들 사실상 아픈 사람을 구제해주는 대책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실효적 대책이기 때문에 간만에 아니 어찌 보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습니까? 제가 극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효적 대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90점을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효적 대책이라고 평가해 주신 개인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김득희 대표님께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에 조금만 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을 위한 제도니까 잘 찾아서 꼭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